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재 경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화재가 어떤 상태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발화를 해가지고서는 이 확산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감지를 하고, 그리고 또 감지된 거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기억나시죠? 모두 5개의 화재 유형이 있습니다. A형 일반 화재, 그리고 B형 유료 화재, 그리고 C형 전기 화재, D형 금속 화재, 마지막 E형 해가지고 가스 화재, 이렇게 총 그 5개의 화재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사용되는 소화기의 색깔, 그리고 소화 방법이라든가 적응 소화기, 적응 대산물이 모두 다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A형 그 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종 목재나 다양한 섬유, 또 종이류 이런 것들이 타기 때문에 냉각 소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관련되어 있는 물을 포함한 기본적인 소화기들이 있습니다. 백색 소화기로 표시가 되고요. 한편 유리화재 같은 경우에는 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질식소화, 즉 산소를 차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분말이라든가 포말, 강화액 등을 사용을 하고요. 기타 위험성 물질에 대해 가지고 이 소화기를 분사해 가지고서는 끄게 되는 겁니다. 전기화재 같은 경우에는 C형 청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산소를 차단하는데 분말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강화액을 사용을 하게 되고, 발전기나 변압기에 불이 붙었을 때 이런 진압을 하게 됩니다. 금속화재는요, 색깔이 없는 무색으로 해서 피부에 의한 질식소화가 가능하고, 모래나 아니면은 다른 암석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가연성 금속, 즉 불이 붙어 있는 이 금속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형 황색 이 가스 화재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나 이산화탄소, 할론 소화기 등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가스, LPG나 LNG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제거 소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소 반응이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가연물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산불이 났었을 때 맞불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산불이 벌질 만한 곳을 미리 불을 내 가지고서는 더 이상 탈 수 있는, 즉 가연물들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산불이 확산되는 그것을 아예 막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제거 소화법이 있습니다. 질식 소화법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연소 범위 내에 산소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질식 소화법, 그러니까 산소, 그러니까 모래 같은 거를 해서 산소 공급을 막는다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질식소에 영향도 있습니다. 자, 냉각소화법 같은 경우에는 연소물을 냉각시킨, 즉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가연물을 적게 함으로 해가지고 냉각소화법이 가능하겠고, 억제소화법은 연소의 연쇄 반응에 대한 촉매제를 억제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특수하게 할로겐 화학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화학제를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 억제소화법도 있습니다. 희석소화법 같은 경우는 산소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이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식소화법이랑 유사합니다. 근데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산소를 다 소비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소화기는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화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물은 소화기 자체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스프링쿨러 같은 데에서 물 한 개를 발사시키는 것처럼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강화액 소화기는요, 이 소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물에다가 탄산칼륨을 용해시킨 이 소화기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빙점을 낮추게 돼서 겨울철이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한 강화액 소화기가 있습니다. 포말 소화기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포가 가연물을 감싸서 산소를 공급시키는 건데,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분말 소화기 말고 포말 소화기라고 해서 이게 질식시키는, 그러니까 질식 소화를 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물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또 내지는 이 화재가 확대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규모 화재나 5궤 화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겠죠. 그래서 화재 규모가 뭐 작건 크던 간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소화 약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약제 분말을 일시에 솜으로 해가지고 이 질식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냉각이라든가 가연물을 타지 않게 하는 이러한 것까지 모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요,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시켜 가지고서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그렇죠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확산됨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타지 않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B형 화재나 C형 화재 등의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 화재 때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할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할로겐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할로겐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B형이나 아니면은 C형 화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할로겐 성분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화 설비들 대표적인 게 소화기고, 소화기는 뭐 강의실을 비롯해서 아파트에도 복도라든가 뭐 아니면 현관, 엘리베이터 주변 그리고 뭐 어떤 건물이든 간에 중요한 대피구라든가 비상구 주변에 항상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소화 설비고요. 뭐 분말이나 아니면 강화액, 뭐 산안칼리 소화기도 있고, 최근에는 소화기 중에서 투척용으로 해서 뭐 불이 난 지역에 이렇게 뭐 물병처럼 생긴 이 소화기를 투척하게 되면은 투척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분말이나 아니면 분말액을 통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그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보통 건물 내에 여러분들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택배를 요즘 숨겨놓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옥내 소화기 설비에서 호스를 끌어다가 밸브를 열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이 나와서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5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5개 소화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뭐 외국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도로에 있는 소화전에 이렇게 밸브를 끼워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 주변에서 아주 신속하게 수량을 확보를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소화전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보통 건물 내에 있는 실내에 뭐 천장에 또 일부는 뭐 벽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여기에는 감지기가 같이 달려 있어 가지고 화재 발생 시에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헤드에 있는 그 유리가 깨지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자연스럽게 밸브가 열리는 이러한 효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일종의 고정식 소화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소화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물 분무 소화기는요, 물을 분무상으로 해서 분사시켜서 하는 소화기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물을 분사시키는 이렇게 작은 이 기본적인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포말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화재 확대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포소화학제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공기 중에 발포를 하면서 연소면을 차단시켜서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질식시키는 이러한 화재 진압 방법으로 포말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불가연성 가스 소화 설비는요, 불가연성 가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액화가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 붙는 가스인데, 불이 붙지 않는 가스,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뭐 할로겐 가스라든가 이러한 불연성 가스를 산소 함유율을 저하시켜서 하게 되는 이러한 소화 설비고요. 증발성 액체 소화기는요, 소화 설비는 증발성 액체가 연소물을 발사함으로 해가지고 질식 소화를 시키면서 또 냉각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장 유용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서 주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중에 각종 이 화재 경보와 관련되어 있는 센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먼저 이온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연기나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발화 상태인 진화 초기 단계에 가연성 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는 이러한 이온 감지기입니다. 초기에 아무래도 이 탄화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화성 물질의 이온 감지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확인이 되면은 이걸로 화재 경보를 하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아주 유리하고요. 연기 감지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연기가 났었을 경우에 이 연기를 파악을 해서 그을린 단계에서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적외선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이 난 거는 아니지만 불꽃이 보이거나 아니면 연기가 보일 경우에, 즉 불꽃이 막 발하려는 단계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도 감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고온이,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되면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열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온도 이상의 내부가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화재 경보를 울립니다. 또한 이러한 이 열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지만 일단 열 자체가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전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화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 서로 전기와 전기선이 합선되거나 아니면은 전기가 외부에 노출됨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력이 쏘는 거에 비해서 받는 거가 양이 달라졌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전류가 금속물에 흐르는 것을 감지를 해서 경보를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일반적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연물을 더 온도를 높이게 하면은 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전 감지기도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감지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 감지기는요, 앞에서 나와 있는 감지기 두세 종류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음향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옥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감지를 하는 가시광선에서의 영상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하는 감지기까지도 요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 말고도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공기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센서를 주로 천장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연화성 가스를 접촉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응용을 해서 가스 농도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경보를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LPG용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LPG는 공기보다 비중이 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설치를 하게 되고 작동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가스와 동일합니다만은 감지하는 가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지를 해서 이 가스 누출에 대한 경보를 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장에서 진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화재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화재 예방,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빠르게 대피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안전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화재에 대한 비상구 위치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비상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민방위 훈련을 포함을 해서 항상 안전교육을 할 때 같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은 항상 비상구라든가 소화기의 위치, 소화전의 위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화재 발생의 신고와 경보 체계의 중요성이 항상 인지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사전 분담 교육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각종 화재 경보 기기,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울렸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정말로 침착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에 배웠었던 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성 그리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흔하게 하는 게 평상시에 하던 습관대로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스가 누출됐다고 했었을 경우에 빨리 환풍기를 튼다라든가 평상시에 그 습관되어 있는 것처럼 활동을 했다가는 그렇죠. 더 큰 화재나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작동 중단시키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혹시 만약에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여러분들이 혹시 진압을 할 수 있다면은 진압할 수 있는 진압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소화기겠죠. 그래서 소화기의 간단한 사용법이라든가 소화전이 어떠한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연기나 불로 통로가 막힌 경우에 또 연기가 이 방 안 내에 가득하게 자욱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까지도 화재 예방과 안전 교육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이 경비 책임자가 돼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 대응과 관련돼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안전교육 외에도 다양하게 신경 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따른 대피 훈련이라든가 신고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이 각각의 뭐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시설에 자체 소방단을 만약에 설치할 수 있다 하면은 시설 내에 유류라든가 아니면은 폭발성 물질이 있었을 경우에 자체 소방단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화재에 대한 초기 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출동한 소방관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통로를 확보해주고 주변에 있는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의 위치, 사람들의 비상 통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건물 내에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원 업무라든가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될 거고요. 자체 소방단이 주로 경비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항상 관리를 하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보조적인 조치일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계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문을 개방한다라든가 창문이 자동화되어 있다면 창문을 개방시킨다라든가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 해서 옥상을 자동 원거리에서도 개방할 수 있다라든가 뭐 조명 시설을 보조조명을 켜준다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계장치 조작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소방단을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능이라든가 작동법도 숙지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소방 책임자와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보조할 수 있는 부책임자들 두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유사시에는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지휘 체계라든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자체 소방단이 설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대피 훈련 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상시에 항상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피 훈련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피 순서는 잘 아신 것처럼 노약자, 뭐 여성이라든가 뭐 아동이라든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탈출을 시키고 대피를 시키고 성인 남성이 가장 나중에 대피를 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보통 비상구가 잘 보이는 곳 그리고 통로가 제대로 확인되어 있는지 그 외에도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 혹시 만약에 이 행동이 어려운 신체 부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대피 시설이라든가 대피 방법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이 정전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등이라든가 비상모 지시등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대피 책임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피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인솔자에 대한 확인 그리고 안내나 통신 방법에 대한 확인 등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시설물, 뭐 대학 강의실을 포함으로 해서 일반적인 시설물인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반 시설물 말고도 굉장히 고층 빌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 9.11 테러 사건처럼 그렇게 100층 가까운 그러한 고층 빌딩에서는 아무리 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많은 층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대피시키는 데는, 그러한 조직을 인솔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층 빌딩에서 여러분들이 경비 책임자가 돼서 또 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고층 빌딩은 당연히 이 고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항상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하게 이 화재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반드시 비상구로 해야지 되는데, 과연 이 고층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상구의 위치라든가 비상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이러한 대피 훈련을 한다 그러면, 특히 고층 빌딩에서 대피 훈련을 한다 그러면 화재를 가정했었을 경우에 화재 대피 훈련 시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사다리차가 그 높이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래층으로 사람들이 유도하면서, 혹시 만약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건물 내부로 간다 그러면은 소화전이 각 층마다 어떻게 작동하고 위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숙지를 해놔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원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피시키는 책임도 있겠지만, 소방관들이 왔었을 때 소방관들 안에 안내하는 책임까지 같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화재에 대한 내용들 전 시간에 이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서부터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로 되어 있는 ABCDE 유형의 각각의 이 화재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기에 따른 각각 다른 소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소화 방법에 따라서 과연 재고 소화를 할지, 아니면은 지식 소화를 해야 될지, 냉각 소화나 억제 소화나 희석식 소화를 해야 될지 대해서 이 소화기도 각각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소화기의 규모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소화기를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새로 나온 소화기는 훨씬 더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기 말고도 다양한 소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라든가 옥내 옥외에 있는 뭐 스프링쿨러라든가 다양한 소화 설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이 소화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실제 대피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할 경우에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센서로 가스 누출을 담당하는 이러한 LNG용, LPG용 센서와 설치, 그리고 기타 작동 원리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 경비 책임자가 돼서 화재 예방과 안전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비상구라든가 아니면은 화재 발생 시의 신고 체계, 기타 화재 진압 장비의 사용법, 대피 방안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직원에 대해서도 실제 시설 내에서 어떻게 대피 훈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각종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화재 대응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꼭 유념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 퀴즈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